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의 여자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 개학 이후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학생 확진 환자로 확인돼 접촉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 기업인들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재가동의 희망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새벽에 4명의 남성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이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5mm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한 전라북도는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전북 도내에서 여고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9일 만에 22번째 확진 환자가 학교에서 나오자 보건당국이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전주여고 3학년인 김모 양은 그제 오전 학교에 나온 후에 두통과 38도가 넘는 고열을 호소하며 전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검체 채취를 통해 2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전북대병원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김양의 부모와 여동생 등 가족 3명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양의 모교에서도 재학생 800여 명과 교직원 83명 전원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고 전수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이제 저녁에 선생님이 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신다고 기다리시라고. 학생들은 불안감 속에 교내 1차 고사를 마쳤으며 급식은 개별 대체식을 이용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대부분 재택근무나 거주진의 자율보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능 모의평가나 전국 단위 연합학력평가도 온라인 시험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아이디 다 발급을 했고요. 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치가 지금. 김양이 다니던 디자인 학원도 14일간 운영이 중단되고 긴급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독은 다 끝났고요. 소독은 저희들 다 이제 소환을 할 거예요. 예.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후에 감염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고 밀접 접촉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에 허점이 생기는 건 아닌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22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오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확진된 전주여고 3학년 A양의 부모와 동생, 그리고 남자친구 등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전주여고 학생 등 890명과 A양이 다녔던 학원 수강생 69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더 나오지는 않았으며 전 인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전 중에 집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3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9시쯤 정읍 산내면의 옛 여자친구 24살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B씨와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 내 교통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15개 주요 국도의 평일 교통량은 18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량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논산 간 국도 교통량이 26%나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임실 전주 25%, 전주 군산 간 도로가 24% 감소해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 출신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 배정에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전북 출신으로 김성주와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면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무위 소관인데 전북 출신 의원이 전혀 배정돼 있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비보였을 텐데요. 특히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재가동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그 끝마저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동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동용 네일을 생산하는 도내 한 업체는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에도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한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희망 때문입니다. 4년 전 정부 방침으로 갑작스럽게 일터를 등졌지만 현 정부 들어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관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자 기대감은 걱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가동은커녕 놓고 온 장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개성공단이 무조건 저희는 갈 거라 생각했는데 남북 경색이 증명하니까 이걸 다시 정말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휴업 한 곳을 제외하고 6곳이 신락 같은 기대로 마스크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휴폐업을 막기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지원 요청 사항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이번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로 재가동의 마지막 기대마저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환불 지연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 단체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에서 배송과 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 2,019건이 접수돼 4,200만 원 상당이 환불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회 측은 피해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자문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대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BTL 하수관과 민관합동 공동조사당 현장 조사반이 추가 편성되는 등 현장 조사가 강화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민관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는데 지금까지 전체 107km 가운데 14%가량만 조사를 마쳤고 연말까지 조사를 끝내기 위해 조사반 1개조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군산시는 시공업체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잘못 시공된 부분을 9월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시설 임대료를 삭감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 대학생이 새벽에 20대 남성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새벽 익산의 한 상가 주변 골목. 무슨 일인지 한 귀퉁이에서 여럿이 몰려와 쓰러진 남성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무차별 폭행에 피해자는 고통스런 비명을 내지르다 빈틈을 타 허겁지겁 다른 박질을 칩니다. 불과 3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피해자 A씨에게는 눈 주변 뼈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 전반에 피멍이 번지는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뭘 쳐다보냐 하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당황을 해서 죄송한데 왜 욕을 하시냐라고 말을 하는 도중에 제 얼굴을 가격을 해요. 그런데 사건 다음 날 경찰서에 들른 A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인도 피의자란 겁니다. 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2명 중 1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됐는데 대부분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건 맞지만 가해자 일행에게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친 불과 1, 2초 사이에 일어난 실랑이의 책임을
A씨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서로 잡고 넘어뜨리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올라탄 장면까지도 나오니까. 경찰이 말한 대로라면 넘어지지도 않아야 되고 가해자가 다치지 않게끔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 A씨에게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반말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니는 학교까지 거론한 겁니다. 극심한 공포감에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헛된 기대였습니다. 신변보호를 혹시 요청할 수 있나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거는 얘네가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시도하는 거지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형사분께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경찰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큰 접수를 안 해도 신변보호가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불안하다 했을 경우에 워치 같은 것도 지급하고. 경찰은 결국 쌍방 폭행으로 보고 가해자 2명에게 공동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정입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훔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가중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와 35살 B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두고 간 성금 6천여만 원을 훔쳐다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범행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전주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45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완주에 최근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면서 청정 연료인 수소 시대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승용차나 상용차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창고에서 주로 쓰는 이 지게차도 수소 경제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완주군이 보급 시범 사업에 나서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반도체에 쓰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완주의 한 제조업체. 최근 완주군의 지원으로 기존 지게차 대신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를 도입해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완주의 한 식품업체도 매연이 나오던 디젤 지게차 대신 수소 지게차로 바꾼 뒤 작업 환경이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매연적인 문제가 적어서 저희는 그 점도 좋았고요. 충전 시간 같은 경우도 저희도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완주군과 연료전지 전문업체 가온셀이 손을 잡고 시작한 수소 지게차 시범 사업. 납축 전지를 쓰던 기존 지게차에 메탄올이나 그린 수소로 전기를 발생하는 연료전지 팩을 장착하는 기술입니다. 오염에 민감한 건물 내에서 쓰는 지게차는 야외를 달리는 승용차나 상용차보다 매연이 없는 수소가 더 효과적.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어 효율도 높습니다. 불과 5분 이내에 충전을 완충을 해서 8시간이고 16시간이고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지게차 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고 올해 10대를 보급한 완주군은 지게차가 수소 경제를 이끌 유력 주자로 보고 꾸준한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로 저희가 지게차 시범 사업을 지원했고 앞으로 진행 중인 현대차뿐 아니라 농기계, 중장비 등 다양한 분야로 수소 사업 선점을 위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또 소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광역 먹거리 정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생산과 유통, 소비, 재활용까지 지속 가능한 지역 내 선순환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익산시와 한인그룹은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력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원광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위한 첫 번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TF팀에는 원광대 등 지역 대학과 각 기관들이 참석해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되는데 익산시는 이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씨름을 소재로 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정읍시가 올 한 해 씨름판을 총결산하는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를 유치하고 오는 12월에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소식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모래판의 최강자를 가리는 2020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가 오는 12월 정읍에서 열립니다.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는 4대 민속 씨름 대회 중에 하나로 태백, 금강, 한라급의 경기와 천하장사 결정전 등이 치러집니다. 정읍시는 대한씨름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는 한 해 씨름판을 총결산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름을 즐기고 정읍시가 씨름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유기농업 자재를 개발하는 농업벤처기업 LFF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FF는 3회 산업단지에 1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7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원 3회 산업단지는 이달 준공을 앞두고 유망산업의 투자기업 발굴과 조기 분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과 농협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장수 장계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영농조합법인과 지역 농가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판매됩니다. 장수군과 농협이 주관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내 코로나19 농산물 판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장수 농업인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봉황산이 주민친화형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임실군은 지속적으로 산림이 훼손돼 온 봉황산에 오는 2022년까지 총 58억 원을 투입해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자연학습장과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부안군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곰소염전 일원의 복합쉼터 조성과 운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로 추진되는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는 20억 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곰소염전 일원의 관광 홍보관과 특산품 판매장, 푸드트럭존 등이 들어서는데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예과정 활동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전라북도 의회의 청렴도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전북도 의회의 청렴도는 4등급인 5.96점으로 광역의회 평균보다 0.42점이 낮았습니다. 이번 청렴도 조사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전북보다 낮은 등급은 대전광역시 의회 단 한 곳뿐입니다. 도의 후반기 도의장직 후보로 4명 정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의장 후보 등록에서 가장 먼저 강용구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송지용, 한완수, 최훈열 의원 등이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보 신청은 이번 주까지 마감되며 오는 26일 선거가 이루어지지만 원내 절대 다수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22일 예정된 만큼 사실상의 윤곽은 의원총회 당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2019년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라북도는 광역 단위에서 광주와 함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대기 배출 사업장 점검에서 적발률이 20%를 넘겼고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과 훈련, 홍보 실적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교 국악예술무대 상반기 마지막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여름을 여는 국악관현악 여흥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전북 문인화전이 내일부터 25일까지 전국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영화 서편제를 모티브로 한 두 댄스 무용단의 창작 무용극 소리길이 모레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연극 해시태그가 모레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완주 아파마을에서 모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완주군은 내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글로벌 명가 뿌리 깊은 정신을 보다를 주제로 첫 인문 독서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오늘 맞벌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성장 달빛 학교 학부모 교육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사업용 운수 종사자 현지 출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는 내일까지 제4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한국국악협회 전북도 지회가 개최하는 제40회 전국 고수대회 참가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5mm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한 전라북도는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9도에서 낮 기온 23도, 익산 19도에서 25도, 동북권 무주는 18도에서 22도, 장수 17도에서 21도, 서해안권 군산은 18도에서 24도, 고창은 17도에서 2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임실에서 나쁨, 고창과 부안, 군산에서 좋음 단계를, 나머지 지역에서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